40년 전 당신은 내 이름을 지웠습니다. 내 재능을 훔쳤고 내 인생을 빼앗았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이름을 지울 차례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정의는 뜨겁게. 곧 사연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혜원은 올해 72살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지요. 알람 소리가 아니라 허리 통증이 그녀를 깨웠습니다.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면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관절염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지요. 혜원은 작은 원룸에 살았습니다. 창문은 하나였고 싱크대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지요. 그녀는 이곳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점에서 버는 돈이 전부였거든요. 오늘도 혜원은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 왼쪽 구석진 자리에 그녀의 노점이 있었습니다. 손수건, 양말, 작은 액세서리들을 파는 곳이었지요.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손님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매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할머니, 이 양말 얼마예요?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1,000원이에요. 아, 네. 하나 살게요. 여자는 동전 몇 개를 건네고 갔습니다. 혜원은 그 돈을 작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의 첫 매출이었지요. 혜원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받이 없는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익숙한 통증이었으니까요. 혜원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이 손은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수와 직물, 섬세한 공예품들을요. 사람들은 그녀의 손을 예술가의 손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손은 그저 늙은 손일 뿐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혜원은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직접 싼 것이었지요. 참치캔 반개와 시든 상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가 약해서 빨리 씹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혜원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그럼요. 혜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깊지 않았습니다. 입가만 살짝 올라갔다가 금세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없고 화를 내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혜원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여기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세월이 흘렀고 그녀는 살아남았을 뿐이었지요. 저녁 6시 혜원은 노점을 정리했습니다.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허리를 펴자 뼈마디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가로등 하나가 깜빡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혜원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요. 그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 하나를 넣고 파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게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혜원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건, 사고. 혜원은 별 관심 없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한 프로그램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윤미란 대표입니다. 화면에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지요. 단정한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염색했습니다.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대표님,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끈기죠.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저는 항상 앞만 보고 달렸어요. 윤미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은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리모컨이 떨렸습니다. 윤미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자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혜원은 화면 속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꿈을 꾸던 사람, 그리고 그 꿈을 빼앗아간 사람. 끈기라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혜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오래 묵은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혜원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요. 화면 속 윤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혜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빛이 다시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은 TV를 껐습니다. 방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다고. 혜원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잊혀진 이름이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발판이 되었고 역사 속에서 지워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혜원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 밝았던 웃음, 그리고 배신의 순간. 혜원은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라도,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라도 끝을 봐야지.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혜원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늙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지요. 정혜원의 긴 복수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혜원은 노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요. 혜원 씨가 안 나오네. 하지만 혜원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혜원은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와 천, 그리고 세월의 냄새였지요.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중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지요. 하나는 혜원이었습니다. 젊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는 윤미란이었습니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엔 작은 공방이 보였습니다. 간판엔 해미 공방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혜원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건 19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혜원은 자수와 직무를 배웠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났지요.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정시소는 정말 예술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혜원은 뿌듯했습니다. 윤미라는 혜원의 동료였습니다. 함께 공방에서 일했지요. 미라는 손재주는 평범했지만 말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사귀는데 능했습니다. 혜원아,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 미라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미란이 제안했습니다. 혜원아, 우리 독립하자.
우리만의 공방 차리는 거야. 우리가? 응. 네가 만들고 내가 파는 거야. 완벽하잖아? 혜원은 망설였습니다. 돈도 없었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어. 믿어봐. 결국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해미공방. 혜원의 해와 미란의 미를 따서 지었지요. 혜원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자수 손수건, 청가방, 작은 액세서리들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미라는 손님을 맞이하고 홍보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정말 특별해요. 손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처음엔 잘 됐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왔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백화점에서 납품 제의도 들어왔지요. 혜원과 미라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성공하는 거야. 둘은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미라는 점점 욕심이 생겼습니다. 혜원아, 우리 규모를 키우자. 공장을 만드는 거야.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수공예 공방이잖아. 공장을 만들면 의미가 없어. 미라는 화를 냈습니다. 넌 왜 그렇게 고집이 세? 돈을 벌어야 사는 거야. 둘의 의견은 점점 갈라졌습니다. 혜원은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미라는 수익을 우선시했지요. 회의 때마다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혜원아, 이 속도로는 안 돼. 우리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우리만의 방식을 지켜야 해. 그게 우리 정체성이야. 정체성? 그걸로 밥 먹고 살아? 정신 차려.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란이 말했습니다. 혜원아, 미안한데 내가 대표로 등록해야겠어. 뭐? 사업자명에 말이야. 내 이름으로 해야 일이 수월해. 왜? 우리 둘 다 공동 대표잖아. 그냥 그게 낫다니까. 믿어, 혜원아. 혜원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을 믿었습니다. 함께 시작한 동료였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혜원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몇 달 뒤 혜원은 공방에서 쫓겨났습니다. 뭐라고? 혜원 씨, 이제 그만 나오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혜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란아,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시작했잖아.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내가 대표고 내 결정이야. 내 작품들은 내가 만든 건데. 계약서 봤어. 작품 저작권은 회사 소유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 혜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란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을요. 사업자 등록, 계약서, 저작권. 혜원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순진하게 믿었을 뿐이었지요. 넌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야?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혜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혜원은 공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혜원은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갔지요. 그 후로 혜원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었고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장 노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지요. 혜원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끈기라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TV 속 윤미란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혜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기회를 뺏어간 주제에 혜원은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편지들. 모두 세월이 묻어 있었지요. 하지만 혜원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혜원은 종이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윤미란의 이름, 회사명, TV 방송 내용. 혜원의 손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끝을 보겠어?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잊힌 이름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혜원을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혜원 씨 어디 갔대? 아프신가?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자리만 남았을 뿐이었지요. 혜원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노점은 접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녀에겐 이제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혜원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노트를 펼치고 윤미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은 서툴렀지만 도서관에 가서 배웠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지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윤미란의 정보는 쉽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유명인이었으니까요. 윤미란 대표, 사회공헌 재단 설립 여성 CEO의 롤모델, 윤미란 기사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혜원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 내 손으로 만든 건데.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기사 속 사진엔 윤미란이 만든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자수가방, 손수건, 천소품들 모두 혜원의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혜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직 윤미란의 이름만 있었지요. 혜원은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해지하시는 거예요? 네, 잔액이 800만 원인데 다 인출하시겠어요? 네. 직원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현금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게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요. 이걸로 충분할까? 혜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와 혜원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미란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폭력은 아니었습니다. 혜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함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겐 그럴 능력이 없었지요. 진실을 드러내는 거야.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윤미란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는지, 그걸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혜원의 방법이었습니다. 혜원은 옛 공방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디자인 스케치, 사진들 모두 상자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글씨는 희미했지요. 사진도 빛바랬습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을까? 혜원은 불안했습니다. 법적으로 통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윤미라는 이미 큰 회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권력도 있을 것이었지요. 혜원은 그저 늙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 열심히 바늘을 들고 자수를 놓던 모습, 그리고 윤미란의 웃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욕심. 혜원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혜원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다음 날 혜원은 도서관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신문 기사 검색을 했습니다. 윤미란 회사의 과거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오래된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해미공방 직물 디자인 특허 출원. 윤미란 대표. 독창적 디자인으로 주목. 기사들은 윤미란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디자인이 누구의 것인지를요. 혜원은 기사를 출력했습니다. 종이가 쌓여갔습니다. 그때 혜원의 눈에 한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윤미란 재단. 사회공헌 행사 개최 자원봉사자 모집 중. 혜원은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요. 혜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윤미란에게 다가갈 방법. 혜원은 기사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인간의 욕심은 그대로지요.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걸음걸이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희망이 생긴 것이었지요. 집에 돌아와 혜원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구분 등. 이게 지금의 그녀였습니다. 윤미란도 늙었겠지만 혜원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TV에서 본 그녀는 단정하고 당당했으니까요. 알아볼까? 혜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변했을 것이었습니다. 윤미란은 혜원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랐지요. 아니, 기억 못하는 게 나아.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조용히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윤미란의 곁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었지요. 혜원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서툰 손으로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 마지막 칸엔 지원 동기를 적어야 했습니다. 혜원은 잠시 멈췄습니다. 무엇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싶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으니까요. 느리지만 조용한 전쟁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혜원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가락도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혜원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지요. 혜원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끝이 보일 거야. 그녀의 복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혜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3월 15일 오전 10시입니다. 혜원은 핸드폰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저장했습니다. 그날부터 혜원은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열고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바지와 흰색 블라우스였지요. 구겨진 곳을 다림질했습니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머리를 빗으로 정돈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혜원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침착하게. 3월 15일 아침 혜원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재단 건물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야 했지요. 혜원은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천천히 찾아갔습니다. 재단 건물은 컸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혜원은 주눅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온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자원봉사자이신가요?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혜원입니다. 아, 명단에 있으시네요. 3층 세미나실로 올라가시면 돼요. 혜원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3층에 내렸습니다. 세미나실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혜원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주변을 살폈지요. 십시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윤미란이었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TV에서 본 것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미라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고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지요. 나이는 들었지만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혜원은 그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지요. 저는 이 재단의 대표 윤미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원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란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우리 재단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혜원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넌 나를 짓밟았잖아. 하지만 얼굴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혜원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미란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처음 오셨죠? 혜원은 멈췄습니다. 미란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주름이 보였습니다. 눈가에도 입가에도. 미란도 늙었구나. 혜원은 생각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란이 알아차릴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좋은 일 하시려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미란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원은 그 손을 봤습니다. 부드러워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반지가 끼어 있었고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지요. 혜원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원은 짧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혜원의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다음 주부터 나오시면 돼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미라는 미소 짓고 돌아섰습니다. 혜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르는구나. 혜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그녀를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미란에게 혜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원은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윤미란 곁에 들어간 것이었지요. 천천히, 조용히 진실을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혜원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재단의 구조, 직원들, 그리고 윤미란의 태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혜원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곧 기억하게 될 테니까. 그날 밤 혜원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늘 미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는 얼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그 뒤에 숨겨진 과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너의 과거를 드러낼 거야. 혜원은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 달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빛이었습니다. 혜원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씨가 살아 있었지요. 이제 시작이야. 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재단에서 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윤미란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칠 것이었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혜원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3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일은 단순했습니다. 기부 물품 정리, 행사 준비, 서류 정리 같은 것들이었지요. 혜원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을 아꼈고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친절했습니다. 혜원 씨, 힘드시죠? 쉬엄쉬엄 하세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미란의 사무실이었지요. 미란은 바빴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고 전화 통화를 하고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혜원은 그 모습을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미란의 일정, 만나는 사람들, 하는 말들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혜원은 서류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지요. 먼지가 많이 날렸습니다. 혜원은 기침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때 한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원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계획서, 기부금 내역, 회계장부. 혜원은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부금 입금 날짜와 사용 내역이 맞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온 날짜에 사용 내역은 500만 원 뿐이었지요.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 혜원은 더 자세히 봤습니다. 여러 항목에서 같은 패턴이 보였습니다. 들어온 돈과 사용한 돈의 차이. 그 차이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장부엔 기록되지 않은 채로요. 횡령이구나. 혜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윤미란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였지요. 혜원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류 사진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혜원은 사진들을 출력했습니다. 편의점 복사기를 이용했지요. 종이가 한 장씩 나왔습니다. 혜원은 그것들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혜원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언론에 알려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뉴스가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 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내부 고발로 드러난 비리 기자가 인터뷰하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혜원은 인터넷을 켰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검색했습니다. 제보 이메일 주소가 나왔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윤미란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재단의 회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혜원은 사진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혜원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죄는 언젠가 주인을 찾아옵니다.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재단에 이상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감사 나온대. 회계 조사 들어간대. 소문이 퍼졌지요. 윤미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혜원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내저었습니다. 혜원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명 재단 대표 기부금 횡령 의혹. TV 화면에 윤미란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표님, 횡령 사실인가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TV를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재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혜원은 그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미란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요. 미라는 혜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원을 봤습니다.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원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혜원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착각이겠지. 그녀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혜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찾아왔습니다. 이게 끝일까? 혜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는 계속 윤미란 사건을 다뤘습니다. 재산 몰수 예정, 사회적 신뢰 추락.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은 TV를 껐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혜원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뭘 하지?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텅 빈 것 같았지요. 혜원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적어온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윤미란의 일정, 재단의 서류들, 증거 사진들. 혜원은 그것들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혜원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원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마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 삶을 찾아야지.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그 다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혜원은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뉴스는 계속 윤미란을 다뤘습니다. 연일 기사가 쏟아졌지요. 재단 대표 긴급 소환. 검찰 압수수색 착수. 미란의 얼굴은 매일 화면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원은 그 뉴스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후련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혜원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단은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해고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혜원도 더 이상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원은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길이었지요. 예전 노점 자리는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혜원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은 돌아봤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혜원 씨 맞네. 어디 가셨어요?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아, 네, 잠깐 일이 있어서요. 혜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혜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많이 야위셨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혜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원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혜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혜원은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혜원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정중했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윤미란 대표의 변호사입니다. 혜원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요?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초동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꼭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혜원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엔 통화 종료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왜?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윤미란이 왜 자신을 찾는 걸까? 혜원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제보자라는 걸 알아챈 걸까? 그날 밤 혜원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4시 혜원은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혜원은 그 바람을 맞으며 결심했습니다. 가야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숨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혜원은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법무법인 건물은 높았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지요. 혜원은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엔 법무법인 정한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은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은 넓었습니다. 책장엔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책상 뒤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지요.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혜원 씨, 앉으세요. 혜원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정 씨를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미란 대표님께서 정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혜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 씨가 옛날에 대표님과 아는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혜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 해미공방 기억하시죠? 남자는 혜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혜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대표님이 정혜원 씨를 알아보셨습니다. 자원봉사자 명단에서 이름을 봤다고 하더군요. 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킨 것이었습니다. 정혜원 씨, 제보자가 당신이죠?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표님이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요? 내일 재단 건물에서요. 오전 10시. 혜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혜원은 길을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주하는구나.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처럼요. 이제 끝을 보자. 혜원은 속삭였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지요.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씻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검은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침착해. 재단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만 있었지요. 혜원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혜원은 대표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혜원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윤미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지요.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TV에서 봤던 단정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앉으세요. 미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미라는 혜원을 봤습니다. 정혜원.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40년 만이네요. 미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지요.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란은 혜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요. 당신이었군요. 제보자가. 네. 혜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요. 왜 그랬어요? 알면서 묻습니까? 혜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 남아 있었나요? 당신에겐 그저 옛날 일이겠죠. 혜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전부였어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혜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해미 공방.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우리 함께 시작했잖아요. 당신과 나 둘이서. 그래요. 그런데 왜 날 버렸어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참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내 이름을 지웠어요? 내가 만든 작품들을 당신 것으로 만들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난 그 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일자리도 기회도 없었어요. 시장 노점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미안해요. 미란이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혜원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지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죠?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사업을 위해서였다고요? 혜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라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혜원아, 난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사업이 커지면서 혼자 결정해야 할 게 많았어. 넌 항상 망설였잖아. 난 빨리 가고 싶었는데 넌 천천히 가자고만 했어. 그래서 날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혜원은 움찔했습니다. 미라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난 내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먼저 간 거야. 혼자서, 그래. 혼자서. 미란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원은 그 눈물을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를 아는 사람이죠. 혜원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아니, 자원봉사자 명단을 보고 알았어. 정혜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다 떠올랐어. 그런데 왜 모른 척 했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미라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난 이미 네 인생을 망쳤는걸. 혜원은 침묵했습니다. 미란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모든 건 당신이 만든 일이에요. 혜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보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을 드러낸 것뿐이에요. 진실이라.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진실이지. 난 거짓으로 여기까지 왔어. 미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혜원도 따라봤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다 무너졌어. 미란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재단도, 회사도, 명예도 다 사라졌어.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혜원을 다시 봤습니다. 만족해. 아니요. 혜원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요. 미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정? 네. 내가 존재했다는 걸. 내가 만들었다는 걸. 그걸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미라는 혜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혜원아, 난 내가 부러웠어. 혜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가요? 내 재능, 내 손. 넌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었잖아. 난 그게 없었어. 그래서 내 것을 가져간 거야.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게 내 죄야. 혜원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란의 고백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소용없겠지. 미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혜원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요. 혜원아. 미란이 불렀습니다. 혜원은 멈췄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혜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혜원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어.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혜원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동안 품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함이었지요. 이제 끝인가?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윤미란을 마주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윤미란 전 대표, 검찰 조사 출석. 화면엔 미란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지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TV를 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미란의 무너진 모습을 보니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지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재단 기부금 횡령에 총 30억 원 추정. 윤미란 전 재산 몰수 및 형사 처벌 예사.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혜원은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혜원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봉투는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발신자는 윤미란이었습니다. 혜원은 망설였습니다. 열어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혜원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미란의 필체였습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혜원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40년 전 나는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그게 사업을 위해서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단지 내가 욕심이 많았고 비겁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웠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표는 변명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세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윤미란. 혜원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수표를 받습니다. 5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혜원은 수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혜원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곳이었지요. 노점 자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혜원 씨, 아주머니가 불렀습니다. 혜원은 돌아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셨어요? 소식도 없이. 일이 좀 있었어요. 혜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혜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밥은 드셨어요? 우리 집 와서 밥이나 먹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혜원은 그 따뜻함이 고마웠습니다. 아주머니 집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정돈되어 있었지요. 아주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와 나물을 내왔습니다. 혜원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살도 좀 찌우고.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원도 따라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혜원 씨. 요즘 무슨 일 하세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럼 다시 노점하시는 게 어때요?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혜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노점으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아주머니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원은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혜원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지요. 혜원은 그 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흘러가야 하나. 과거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윤미라는 무너졌습니다. 혜원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그날 밤 혜원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옛날 디자인 스케치들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린 것들이었지요. 혜원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자수무늬, 청가방 디자인, 손수건 패턴들, 모두 혜원의 손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을까?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펼쳐봤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혜원은 연필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늬가 하나 그려졌습니다. 작은 꽃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웠지요. 혜원은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혜원은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고요했습니다. 혜원은 그 달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였지요. 이제 시작이야. 혜원은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선이 이어졌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했습니다. 혜원의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미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그 소식을 전했지요. 횡령 혐의 인정. 징역 5년 구형. 미란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혜원은 그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혜원은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집 근처 반지하 공간이었지요. 넓지는 않았지만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혜원은 그곳에 재봉틀을 놓았습니다. 천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40년 만이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바늘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지요. 실이 엉켰고 천이 찢어졌습니다. 혜원은 좌절했습니다. 이제 늦었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손은 천천히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바늘을 꿰는 법, 실을 당기는 힘, 천을 자르는 각도, 모든 게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혜원은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모서리에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지요. 단순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혜원은 그 손수건을 들고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 어느 날 혜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혜원 씨이십니까?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윤미란의 딸입니다. 혜원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딸, 윤미란에게 딸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께서 혜원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왜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목소리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혜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요? 병원입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다음 날 혜원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종합병원이었습니다. 7층 병동이었지요. 혜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715호. 윤미란의 병실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젊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요. 그녀는 혜원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원 씨시죠? 저는 윤지혜입니다. 윤미란 씨 딸이에요. 안녕하세요. 혜원은 짧게 인사했습니다. 지혜는 혜원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윤미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앙상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요.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 있었습니다. 혜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암이에요. 지혜가 작게 말했습니다. 췌장암 4기. 이미 전이됐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혜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눈을 떴습니다. 혜원을 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원아,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혜원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왔구나. 왔어. 고마워. 미라는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지혜가 말렸습니다. 엄마, 쓰고 있어요.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미라는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뼈가 만져졌지요. 혜원아, 미안해. 이미 들었어요. 아니, 진짜로 미안해.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평생 내 것을 빼앗고 살았어. 그게 내 죄야. 혜원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미라는 계속했습니다. 재판받으면서 생각했어. 내가 뭘 위해 살았나. 돈, 명예.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었는데. 미라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혜가 다가왔지만 미라는 손을 저었습니다. 혜원아,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고백하고 싶었어. 고백. 응. 난 내가 부러웠어. 너는 진짜였어. 재능도, 마음도. 난 가짜였어. 그래서 내 걸 빼앗은 거야. 혜원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란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뭐가요? 나를 무너뜨려줘서. 혜원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거짓 위에 쌓은 삶이 무너지니까 이제야 진짜 내가 보여. 추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나. 그게 진짜 나였어. 혜원아, 넌 끝까지 진짜였어. 난 끝까지 가짜였고. 미라는 혜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뭔데? 날 기억해줘. 나쁜 사람으로라도 좋아. 그냥 잊지만 말아줘. 혜원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미란아, 응, 우리 친구였잖아.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래, 우린 친구였어. 내가 다 망쳤지만, 두 사람은 한참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혜원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해질녘이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지요. 혜원은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못해.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욕심부리고 후회합니다. 미란도 그랬습니다. 혜원도 그랬고요. 혜원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혜원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내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미란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찾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찾았습니다. 정예원을, 예술가였던, 그리고 다시 예술가가 될 사람을. 미란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로 혜원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에게 용서는 못합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그리고 끝을. 편히 쉬세요. 혜원.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혜원은 그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보낼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렸습니다. 혜원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왔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지요. 혜원의 공방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났습니다. 거기 할머니 손재주가 대단해. 직접 수놓은 손수건이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손수건, 청가방, 작은 파우치들. 혜원은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요. 할머니, 이거 정말 예뻐요.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혜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선물하려고요. 친구 생일인데 딱일 것 같아요. 좋아해 주시면 좋겠네요. 혜원의 웃음은 편안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지요. 어느 날 혜원은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윤지혜였습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혜원 씨께 어머니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혜원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혜원이는 진짜였어. 난 가짜였어. 그 말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오신 분도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거든요. 혜원 씨께 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상자입니다.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 공방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윤지혜 드림. 혜원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윤미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혜원은 창밖을 봤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요. 미란아.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미란을 용서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 앞에서 혜원은 슬펐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윤지혜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지요. 혜원 씨, 이거예요. 지혜는 상자를 건넸습니다. 혜원은 받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혜원 씨께 드리라고만 하셨어요. 혜원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혜원은 편지를 먼저 펼쳤습니다. 윤미란의 필체였습니다. 혜원에게. 이 노트는 해미 공방 시절 내가 쓴 일기입니다. 다시 읽어보니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 난 내 재능을 탐내고 있었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너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이 일기를 내게 줍니다. 우리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마웠어. 내가 나를 기억해줘서. 미란. 혜원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40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혜원이가 새 디자인을 보여줬다. 정말 아름다웠다. 나는 저렇게 못 만든다. 부럽다. 혜원이는 참 순수하다. 돈보다 작품을 생각한다. 나는 돈을 먼저 생각한다. 나쁜 사람인가? 공방이 잘 되고 있다. 하지만 불안하다. 혜원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혜원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란의 고민, 욕심, 그리고 두려움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원아, 미안해. 난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없었어. 혜원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천천히요. 지혜는 혜원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었나요?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 네. 우린 모두 약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혜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 어머니를 용서하세요. 네. 그리고 행복하세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공방을 나갔습니다. 혜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혜원은 공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공방 자리로 향했습니다. 해미 공방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카페가 들어서 있었지요. 작은 쉼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혜원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커피 향이 났지요. 어서 오세요. 젊은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벽을 봤습니다. 그곳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손수건이었습니다.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지요. 혜원은 그 손수건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에요. 저 손수건이요. 혜원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저거요? 이 건물 주인 할머니께서 주셨어요. 옛날 여기 공방이었다면서요. 기념으로 걸어두라고 하셨어요. 혜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해미 공방을, 그리고 혜원을요. 정말 예쁘죠? 주인이 말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혜원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지요. 시간은 흘러도 진심은 남습니다.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미란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혜원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혜원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지요. 나도 흘러가야지.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고 멀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지요. 나도 빛날 수 있을까? 혜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빛나고 있어. 혜원은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엔 새로운 천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시작할 작품이었지요. 혜원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늘을 들었습니다. 실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은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혜원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마지막 계절이 아니야.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바늘은 천이를 오갔습니다. 무늬가 하나씩 새겨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정혜원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혜원을 살아가게 했습니다.